벌써 한 달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불 꺼진 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유명하진 않지만 출판 경험이 있는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인기가 있는 편도 아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작가님, 호수의 오리 잘 읽었어요. 팬이에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호수의 오리라는 책은 작가로 데뷔할 때 처음 출판한 책이라 저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 잊혀진 그런 책이었죠. 단순한 메시지지만 너무 고마운 나머지 답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모를 팬분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로 하였는데 어느 순간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30대 여성분이고 서울에 살고 계신다는 것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눈을 뜨자마자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메일을 보는 순간 많이 놀랐습니다. 작가님, 어제 커피 마시고 잘 들어가셨나요? 라는 한 줄의 메일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저는 전날 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재빨리 답장을 했죠. 네, 커피 잘 마셨죠.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답장을 했지만 답변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서 점심을 먹고 원고 작업을 한참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그분이네? 저는 커피 마신 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장인 것 같아 기대를 하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작가님, 창문 닫고 하세요. 문득 컴퓨터 옆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이 미세하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죠. 아마도 그때쯤이었죠. 그분의 일방적인 메일이 오기 시작했던 날. 마치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메일 내용. 메일을 열어보기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긴 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그분 메일을 수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똑같은 아이디에 숫자만 바뀌어서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메일 확인하세요. 작가님, 왜 확인 안 하세요? 작가님 확인하실 때까지 보낼 거예요. 작가님.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곧바로 메일 아이디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꺼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지치면 끝날 줄 알았죠. 다음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감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한참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컴퓨터 옆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후
재빠르게 창문을 열어보았죠.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쳤거나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다가가 종이 쪽지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쪽지 내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작가님, 앞으로는 쪽지로 보낼게요. 하는 종이 쪽지였습니다. 곧바로 모든 창문과 현관문, 그리고 사람이 침입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잠궈버렸습니다. 그날 밤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탓인지 피곤이 밀려와 10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역시나 창문 밖에는 종이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죠. 날 피하지 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창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는지 이야기라도 하여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버텨가며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순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고 그때 다시 창문을 두드리고 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그 쪽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 측에서는 별다른 흔적이 없어 문단속 잘하고 조심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꼭 잠이 들었을 때 와서 쪽지를 놓고 가는 겁니다. 쪽지의 내용도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끝을 보려고 하는 쪽지를 받았죠. 그 쪽지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야? 라는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과 방문 모든 입구를 막아두고 잠이 들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잠을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순간 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아차 싶어 놀라서 눈을 떠보니 제 목에 얇은 밧줄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밧줄을 풀고 방구석에 앉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게 한 번 오면 떨쳐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 속보입니다. 집안에서 A 작가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출판사 측이 A 작가와 연락이 되질 않아 집으로 가보니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측은 A 작가가 평소에 망상증이 심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집 앞 CCTV에 이상한 쪽지를 수시로 두고 가는 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A 작가가 자주 이용하던 메일은 스스로 보내고 답장을 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목에 밧줄을 묶어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은 자살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 것일까요?